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미국의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장중 들려온 상원 통과 소식에 오후 들어 상승폭을 더 키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코스피는 2,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을 켰죠. 네, 코스피 시총 상위 50개 종목에서 단 9종목을 제외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등이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디폴트 우려가 해소된 하루,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코스피 시총 상위주 중에서 오늘 탄력이 돋보였던 종목군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SK이노베이션 등 2차 전지 섹터였습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K칩스법2 발의 2차 전지주 급등입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도 이익이 나지 않아서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K칩스법의 실효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K칩스법2로 불리고 있는데요. 오늘 2차 전지주들 모처럼 탄력이 좋았죠. 네, 모처럼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았습니다. 에코프로, LG화학 그리고 포스코퓨처엠이 탄력 있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2차 전지 장비주인 윤성 FNC, 펜트론 등도 동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엔비디아 이어 애플 시간 온답니다. 지난밤 애플 주가가 18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엔비디아의 흥행을 이을 차기 주자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세계 개발자 회의 2023이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고 9월에는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 부품주들도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대표적인 애플 부품주로 꼽히는 LG이노텍은 5월 이후 우상향 기조로 15% 넘는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오늘도 2% 가까운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역시 우상향 기조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BH도 오늘 3%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애플 모멘텀이 부각되며 증권가의 긍정적 리포트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성장 스토리를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은 2차 전지와 애플 관련주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에코프로와 윤성 FNC, 그리고 LG이노텍, BH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 종목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차별화된 맞춤 전략,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 포착해 보겠습니다.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오늘 매매 타이밍 포착해볼 종목 에코프로와 윤성 FNC, LG이노텍, BH입니다.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웅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김준우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지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K칩스법2 관련해서 이제 2차 전지주를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는데 K칩스법2가 국회에서 발의가 되니까 국내 소부장 업체들의 지금 화색이 좀 돌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배터리 소부장 업계 국내 투자 확대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원 행보가 과연 2차 전지주 좀 끌어갈 수 있는 활력이 될 거다라고 좀 보실까요? 세제 혜택 부분은 다양하게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기업에게는 좋습니다. 좋은 상황인데 우리가 크게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정부 정책 측면에서
특정 산업 같은 경우에 뭐 세제 혜택 부분과 그다음에 시장을 뭐 열어주는 그러한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산업에는 긍정적이고요. 이 부분이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뭐 시세가 지금보다 전고점을 갈 만한 그런 파워는 아니에요. 네,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화려한 비상을 준비하면서 속도 조절 중인 2차 전지주 매도의 기술에 오늘 오른 종목 에코프로 그리고 윤성 FNC입니다. 자, 두 종목의 신호를 보니까요. 두 종목 모두 지금 엇갈린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성의사는 모두 고, 김준우 지점장은 지금 모두 스탑 사인을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부터 저희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해 2차 전지주의 뭐 큰 형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성의사는 간다, 김준우 지점장은 여기에서 조금 내려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좀 궁금한데 지점장님 의견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에코프로를 보시게 되면은 멀티플이 한 30배 전후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별로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성장주니까. 그런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같은 연결자에서 실적이 연결로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다면 아마 그런 부분을 빼고 별도로 본다면 아마 멀티플이 100배가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또 많이 고평가 영역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객관적으로 숫자를 본다면. 근데 이제 뭐 삼성물산이나 다른 기타 지주사들도 보면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는데 에코프로도 연결자에서 실적들이 더블 카운팅 되는 이슈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2차 전지나 전기차 쪽 생기 성장 섹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그 연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고평가 영역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시고 이성우 이사께서는 고 사인을 주셨잖아요. 이거 에코프로 계속해서 좀 좋다라고 보시는 거죠? 비쌉니다. 아 비싸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비싼 건 맞는데 수급을 보는 거죠. 비싸다고 얘기를 하면 많은 비난들이 있겠죠. 당연히 이게 말이 되냐. 뭐 근데 비쌀 수는 있죠. 네. 하지만 더 갈 수도 있으니까. 밸류의 잣대로는 비싼 게 맞습니다. 지주사에 대해서 우리가 더블 카운팅 부분을 다 감안을 해봤을 때 할인을 주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맞고 왜 그러면 여기에서 고를 했냐고 하면 시총 상위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급이 우선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가 쉴 때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면서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세가 변화를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스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추세의 흐름을 보고 지금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비싸다는 동일한 의견인데 이성우 이사께서는 비쌈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보면서 지금은 같이 가자라는 좀 말씀이시고 에코프로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국내 양극재 생산 공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으로 어느 정도까지 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지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앞서서 초기 멘트의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원래 처음에 세액공제라는 것은 이제 돈을 벌어야 세액공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네. 초창기에 돈을 못 버는 기업 같은 경우 세액공제라는 게 사실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KH스버 이 첫 번째 나왔을 때는 좀 약간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KH스버2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투자했던 투자세액 공제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볼 때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긍정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보고요. 또 미국에서는 이제 IRA의 법안을 보면은 차량 보조금이 미국과 FTA가 체결돼 있는 국가에서는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면은 이제 그 차량 보조금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네트워킹이 좋고 현지인에 대한 그 인력 확보라든가 정책 대응이 좀 될 수 있는 큰 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좀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미국으로 나가는 리스크를 짊어지기보다는 국내에서 이렇게 좀 공장을 집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뭐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안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룹들도 혜택이 이제 확대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보면은 뭐 올해 들어서 정말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인기가 높았던 종목, 하지만 또 그만큼 노이즈도 뒤따랐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고 두 분 다 비싸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만큼 개인들도 예전만큼의 매수세 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양극재 성장성에 시장이 좀 여전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싸다, 이 고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여기서 어떻게 좀 균형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이사님? 저는 비싼 관점에서
비쌀 만한 당위성이 있다고 하면은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아까 짚고 간 것처럼 사업회사를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맞고 지주사 같은 경우는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수급에 따라서. 그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주의 특성으로 보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이게 밸류의 잣대를 놓고 종목을 봤을 때 비싼 구간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는 더 밀리기 마련입니다. 냉정하게 좀 봐야 되죠. 그런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 시장이 강하다. 네네. 잘 받쳐주고 있다. 자, 에코프로의 주가를 조금 보니까 4월 고점 기록한 후에는 30%가량 빠지긴 했는데 뭐 1월의 저점에 대비해서는 아직 뭐 400% 이상 오른 구간에 있다 보니까 이 랠리를 같이 타온 기존 보유자분들이 사실 뭐 여기에서 내가 엑싯을 해야 되나? 내가 그냥 계속해서 쭉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에코프로에 대한 목표가가 워낙 또 이렇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들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짜나가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시점장님? 제가 좀 드는 생각이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2015년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때 처음에는 이제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이 같이 올랐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한미약품이 받아야 될 밸류,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시총을 합친 부분을 밸류를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음에도 계속 둘이 같이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 가격은 다시는 오지 않을 가격이기 때문에 좀 평생 보유해도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기술 반환 문제라든가 또 기술 이전하고 나서 실적 발표하는 부분에 약간 그런 부분에 노이즈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때 다 뭐 특별한 이유도 있었지만 나중에 주가가 그렇게 계속 올라서 오지 않을 것 같은 저점을 11월에 또 무너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바이오주랑 뭐 2차전지이기 때문에 뭐 형평은 다르긴 합니다만 이게 주식이란 게 올라갈 때도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빠질 때도 반등을 하면서 빠집니다. 그리고 또 항상 이제 너무 올라서 항상 호재가 만발할 것 같을 때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터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좋은 것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부정적으로 계속 여기서 빠진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빠지더라도 반등을 하면서 빠질 거고 또 기간 조정이나 어느 횡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매매는 될 수 있는데 이걸 바이앤홀드해서 다시 정고점 벗기면서 가는 흐름 아까 이성희 선수 말씀하셨지만 그런 흐름을 기대하기보다는 매매에 자신이 있다면 모멘텀에 따라 매매는 충분히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내가 지금 싼 가격에 사서 갖고 있으면 10년 후에 여기서 뭐 애플처럼 100배, MS처럼 뭐 200배 이렇게 오를까?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어떻게 될지 또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한다는 얘기가 지금 쏙 들어가지만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2차 전지와 전기차의 미래가 지금 투명하게 다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쭉 돼 막연한 있는데 길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너무 베팅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5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뭐 바이오 광풍을 먼저 1세대로 좀 이끌면서 그 당시에 뭐 자고 일어나면 더 오르고 하는 또 시절이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또 특성도 있고 또 2차 전지와 완성차가 이 테마가 어떻게 또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에코프로를 보면은 사실 목표가가 정말 그 갭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네, 이성 이사님의 목표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전략을 또 삼아야 되니까. 우선은 저는 기준을 삼은 게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을 놓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추세는 아직 상승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70만 원 우선 목표가로 삼았습니다. 근거는 기술적 반등인 거죠. 네. 우리가 종목을 볼 때 한 번에 시세가 난 종목 같은 경우는 같은 요인으로 반등이 나오는 가능성은 낮아요. 근데 주도 업종군에 대해서 지금은 속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업종을 놓는 게 아니라 매매를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것을 여기에서 내 포트에 중점으로 놓고 이 가격대에서 전고점 아니면 몇 배를 더 본다. 그러기에는 부담이거든요. 예, 부담이란 말이죠. 네.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정고점이 80만 원 선까지는 아니고 70만 원 정도까지 약간의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윤성 FNC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 FNC가 사실 뭐 2차 전지 장비주로 지난해 11월에 코스닥에 그야말로 화려하게 입성을 했고 그 뒤로도 시장에서 여전히 뜨거운 종목으로 좀 남아 있는데 두 분 엇갈린 지금 신호가 나왔어요. 이성웅 이사께서는 여기에서 이제 역시나 또 고사인을 주셨거든요. 윤성 FNC도 뭐 비싼데 더 간다 뭐 이런 관점일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윤성 FNC 같은 경우가 SK온 매출 비중이 높죠. 네. 근데 SK온 같은 경우에 그 흑자 전환 시점 이전에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 스케줄이 오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는 오른 거죠. 어차피 캐파 증설을 하니까 네네. 윤성 FNC는 매출이 늘어난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는 올랐는데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룸이 좀 비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김준우 지점장께서는 여기에서도 스탑 내려야 될까요? 네, 제가 사전에 이성호 이사님 만나서 서로 이제 반대로 짠 건 아니고요. 근데 보면 이제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윤성 FNC 같은 경우는 믹싱 시스템이라는 게 진입장벽도 굉장히 높은 분야고 글로벌화 경쟁력도 있고 SK온의 뭐 메인 믹서 독점을 하고 있고 굉장히 유망한 회사인 것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아직까지 좀 오를 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좀 일단 그동안 많이 올랐다. 제가 주로 보는 관점은 많이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일단 펀더멘털을 제외한다면 제일 악재는 많이 오른 거고요. 제일 호재는 많이 빠진 겁니다. 그걸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권사 예상대로 올해가 작년보다 100% 성장을 한다면은 멀티플이 한 25배 정도 될 것 같은데 성장하는 섹터라면은 뭐 이 정도도 비싸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언제부터 제조업들한테 멀티플을 이렇게 많이 줬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은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더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단기간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조정을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쉬운 예를 말씀드리면 생선이 있으면 우리 생선 배나 가슴을 먹지 생선 꼬리나 머리까지 욕심이 낼 필요는 없다. 생선 머리는 고양이 먹으라고 던져주고 사람은 생선 배만 먹으면 되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 맛있는 곳을 먹고 이만 좀 내려놓자.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이제 새로운 평가를 주고는 있지만 주식이라는 게 오르면은 또 내리는 또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윤성 FNC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믹싱 장비에 이제 특화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고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 11월에 상장한 후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상장을 준비하면서 올해 공장 증설에 대해서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현재 이 증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 여기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사님? 200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었죠. 내년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우리가 증설에 대한 부분은 우선 체크를 할 포인트가 언제 다 지어지는지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가동되면 제품이 찍어내지는 게 아닙니다. 수율이 올라오는 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측면보다 실제 매출에 반영되는 시기는 더 멉니다. 한 3개월 정도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증설 상황은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는 거죠. SK온의 캐파에 맞춰갖고 딱 스케줄대로는 하고 있는데 내년 10월 말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많이 올랐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가는 이 부분은 반영을 좀 했다라고 네네.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윤성 FNC가 이제 또 수급적인 또 이슈로 보자면 오늘 9일부터 코스닥 150에 신규 편입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또 공매도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공매도냐 패시브 자금이냐 어떤 쪽에 좀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지점장님. 일단은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조를 보면은 공매도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기조로 말씀드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패시브 펀드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 수급이 유입되는 건 좋은데 네. 아마 그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데다가 이제 차익 실현을 하거나 좀 때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매도는 당연히 이제 항상 공매도를 하는 그 해치펀드를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밸류에이션을 기계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격대에서는 공매도가 저는 뭐 기계적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가 시세를 좌지우지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공매도 대차 잔고라든가 공매도 추이도 좀 요즘에 HTS 다 검색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지켜보면서 봐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공매도랑 뭐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 다 있지만 조금 좀 이제 주가 조정이나 네. 기간 조정이나 이런 쪽을 염두에 하면서 보수적 대응이 좋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를 보면 윤성 FNC가 이제 4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뒤로는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약간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정고점을 뚫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어떻게 좀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가격적으로. 종목이 특이한 게 볼 때마다 올라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지 진짜 이건? 네. 끊임없이 갔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오른 종목이 왜냐면 그만큼 기술력이 있고 SK온 거기에 이제
예, 매출 매출이 발생. 찍힐 만한 게 있고. 찍히니까 그만큼 수급이 더해진 건데 아까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150 편입되면 충분히 공매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 이전에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뭐 패시브 자금도 들어온 요인까지 더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급에 대한 부분, 에코프로도 수급, 뭐 윤성의 편시도 이제 수급, 이 수급을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의 가지고 올 수 있는 실적을 주가에 땡겨놨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자 고를 얘기했고 한 18만 원 정도의 가격대는 열려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추세가 만약에 변해요. 가격 흐름이 하락으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이제 대피해야죠. 우리 깊죠, 그러면.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선은 18만 원 정고점 부분까지 지금 우선 주셨어요. 자, 이어서 이제 애플 부품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애플이 뭐 엔비디아가 먼저 가고 그 뒤에 또 애플이 흥행의 패턴을 이을 것이다라는 또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애플 부품주들도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9월에는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가 예고가 되어 있고 또 뭐 애플하면 하반기에 뭐 AR, VR 헤드셋 뭐 이런 공개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시장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에 과연 이 애플 부품주들 좀 탄력 있게 갈 수 있을까요, 지점장님? 네, 일단은 아이폰 15가 출시가 된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들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당분간은 실제 아이폰 15가 얼마나 팔릴지는 뚜껑 열어봐야 되지만 당분간은 제가 볼 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긍정적 기대감이 많이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헤드셋 관련해서는 얼마나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실까요? 지금 애플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끌어갈 수 있는 게임 체인저 될 수 있을까요, 지점장님? AR, VR 같은 경우 사실 재작년 말, 작년 초에 한참 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서 봤을 때 이렇게 헤드셋을 쓴다던가 했을 때가 상당히 네. 사실 좀 불편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 저거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어지러울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 기술이라는 게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빨리 진입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제 안경처럼 간편한 저건 거라던가 편하겠네요. 그죠. 저런 부분처럼 기술이 완전히 진입하게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헤드셋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기술이 발전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1, 2년 전에 나왔던 이슈가 지금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술이 그만큼 짧아도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실제 기기가 출시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얼마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앞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갑니다만 그 시점이 지금 당장일지 좀 더 지켜봐야 될지는 우리가 좀 제품의 퀄리티나 이런 걸 보고 네.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애플 나오기만 하면 뭐 다 반응이 좋긴 했으나 지금 AR, VR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소비자층들이 반응을 해줄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럼 이제 하반기에 이제 기대감은 지금 키워지고 있습니다. 애플 부품주 저희가 LG이노텍과 BH를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이 두 종목 모두 지금 고 신호등이 들어왔어요. 다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LG이노텍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LG이노텍은 뭐 거의 애플과 함께 따라다니는 뭐 국내 대표 부품주잖아요. 지난 5월부터 이제 우상향을 쭉 하다가 지금 31만 원대에 안착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LG이노텍 고 해도 되는 이유를 김준우 지점장께 먼저 들어볼게요. 2차 전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이 애플 관련주는 이제 조금 갈 수 있다. 아직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작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1년 동안 거의 주가가 한 40% 정도 제가 서두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털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주가에 많이 빠졌다는 것만큼 호재는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G이노텍은 일단은 그래도 무조건 호재다, 무조건 오른다기보다는 일단은 기회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그 아이폰 15라는 이슈가 항상 어떤 때 되면 아이폰이 나온다 할 때는 항상 그때가 되면 아이폰 이슈들이 항상 좀 불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폰 15가 나온다는 이제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 제품이 나오고 또 인플루언서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팔리는 걸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이슈가 막 좀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LG이노텍도 충분히 뭐 이거 이외에도 네. 전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당분간은 좀 주가적으로 기대할 수 싼 있다. 것만큼 호재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호재에 지금 편승을 한 분들이 있어요. 국민연금이 4시 2분에 이제 공시가 떴는데 880억 원 지금 지분을 늘렸다는 공시가 지금 나왔습니다. 싼 것만큼 정말 호재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이성우 이사님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니까 사실 국민연금도 이제 지분을 이렇게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 15 출시를 한 이후에는 LG이노텍의 이익이 얼마나 좀 늘어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아이폰 14 나올 때 이노텍이 기대감으로 주가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안 팔려서 그런 거죠. 그만큼의 실적 연동성이 높습니다. 네. 15가 팔리기 전에
기대감으로 또 주가는 움직이겠죠. 근데 그만큼 안 팔리면. 네, 안 팔리면. 근데 14가 잘 안 팔렸잖아요. 음. 15에 대해서는 그만큼 애플에서도 신경을 쓸 겁니다. 네, 그냥 그런 심리적인 안 측면. 팔렸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평균치 정도 이상으로 팔린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10% 이상은 상향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판매의 여부에 따라서 주가는 갈릴 수 있지만 이전의 기대감으로 주가는 미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LG 이노텍이 지금 31만 원 선 안착을 했는데 뭐 이제 이렇게 국민연금도 늘리고 증권사에서도 호평을 주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얼마 정도까지 가격을 보면서 대응을 좀 해봐야 될까요? 우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가 흐름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뭐 1차적으로는 35만 원, 뭐 38만 원 이 정도 가격대에서 반등 시도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준우 지점장께서는 LG노텍 얼마 정도까지 목표를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저도 이제 뭐 최근에 그 증권사에 나온 레포트를 쭉 살펴봤는데 좀 상단이 한 38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그쪽이 이제 거의 고점 부분인데 그쪽까지 정말 갈 수 있을지는 정말 아이폰 15가 얼마나 팔릴지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고 그 전까지 기대감에서는 지금 주가에서 한 3만 원, 4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뭐 충분히 기대가 되고 그 이후에는 실제 실적이나 매출이 어떤 일어나는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보수적인 관점이지만 두 분 다 LG노텍은 38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는 걸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 35만 원, 38만 원. 자, 그러면 이제 BH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H도 지금 다 고 사인이 들어왔는데 이성 이사께 먼저 좀 들어볼게요. BH 더 갈 수 있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아이폰 15, 뭐 이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그러면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1분기 실적 비수기였는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선방한 실적이 나왔고 2분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LG 말고 애플 부분의 실적 반영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스마트폰 단에서 재고가 줄어든 걸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기판 가격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BH 같은 경우는 이제 FPCB로 그 뭐 아이패드 그리고 뭐 아이폰 뭐 이쪽으로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애플 쪽으로 얼마 정도나 실적을 챙겨볼 수 있다고 보실까요, 지점장님? 지금 뭐 일단은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저 BH가 아이패드 양으로 FPCB가 매출이 2024년에 한 1,450억, 2025년 2,420억 정도 확대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네. 또 경쟁사 대비 수율도 굉장히 높아서 이제 동사의 아이패드에 관련 점유율은 더 올라갈 것이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 아이폰에서 좀 검증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나 맥북에서도 충분히 물론 맥북은 조금 뒤로 밀린 게 2026년 좀 밀린 건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 그래서 2023년에 아이폰형 FPCB가 매출이 1조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 맥북까지 OLED가 적용이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 그러니까 BH의 가장 큰 강점은 그거죠. 아이폰에서 검증됐기 때문에 패드랑 맥북까지 OLED 진출했을 때는 매출이 충분히 한 5천억 이상까지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제일 좀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BH가 뭐 5월 들어서서는 사실 지금 꾸준하게 계속해서 좀 열심히 좀 올라왔는데 기존 보유자들 여기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짜나가야 할지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이사께 먼저 여쭤볼까요? 우선 실적이 중심이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실적 시즌에 더 반응을 합니다. 좋은 실적이 나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은 또 새로운 신제품에 따라서 주가 탄력성이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3만 원대 정도까지는 또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우 지점장께서는 BH는 얼마 정도까지 끌어가실 계획이실까요? 일단 BH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가격대가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종가가 26,150원에. 네, 그래서 네, 일단 이 끝났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탈출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 전 고점 한번 맞고 떨어졌던 자리들이 항상 좀 이렇게 매물대가 있습니다. 매물대가 네. 있는데 저는 조금 약간 시기를 넓혀서 보게 된다면은 여기 큰 음봉을 맞았던 작년 9월 때 음봉 맞았던 자리 그 정도 위 정도 보기 때문에 네. 그 정도를 보게 되면 한 지금 3만 원까지는 일단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이폰 15가 출시된 이후 실적이라든가 정말 거기에 대한 반응
그리고 맥북이나 아이패드에 진출하는 스토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완성되는 거에 따라서 이 신고가를 충분히 벗겨낼 수 있는 흐름도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한 3만 원 정도까지 보고 그 이후에 좀 뉴스 플로우를 좀 보면서 네.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좋다고 하면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까지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에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에코프로와 윤성 FNC, LG이노텍 그리고 BH까지 네 종목을 살펴드렸는데요. 지금 이 종목들은 현재 주가와 현재의 모멘텀을 기준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전략도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CJ 제일제당 우선주가 6% 상승하면서 가장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관련 업체인 TBH 글로벌이 5%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 고무 부품 사업을 하는 DRB 동일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원산업 보겠습니다.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면서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4% 상승하면서 18,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 보겠습니다. 네, YOM이 10%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되면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S넷이 9%대 상승률 보이고 있는데요. 자회사인 구더스가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AI 관련 비즈니스를 추진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9%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강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윙스폿이 5%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라이트론이 8% 그리고 예림당이 5% 상승을 보이고 있고 하이즈항공, 항공기 부품을 판매하는 업체죠. 역시 9% 강세 보이면서 3,6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진양폴리가 1.6%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1.6% 하락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인 SJM 최근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오늘 14% 상승이 나왔는데요. 1.3% 시간에서 밀리면서 5,76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수성 셀바시온이 5% 밀리고 있습니다. 투믹스홀딩스 피인수 소식에 오늘 22%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5%대 하락률 보이고 있고 초록뱅 컴퍼니가 2% 약세 보이고 있고 유니슨이 1.9%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섬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라이징 스탁 종목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께서는 HB 테크놀로지, 이성웅 이사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김준우 지점장 빙글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의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HB 테크놀로지, 저희 어제 그제도 좀 다뤘던 종목인데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볼까요?
어떨까요? 예,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장비 발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1월 달에도 지분 21.8% 갖고 있는 자회사 HP 솔루션에도 522억 대규모 수주도 있었습니다. 또 오랜 기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고요. 애플을 필두로 한 본격적인 OLED 개화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 1분기 실적 이미 개화를 넘은 아주 화랑의 움직임으로 좋은 실적을 보여줬었다라는 것들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종목인데 오늘은 시장에서 조금 눌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HB테크놀로지가 본격적인 OLED 개화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저평가 꼽아주셨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좀 성장이 확대될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HB테크는 이제 OLED 검사 장비로 이제 많이 좀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리페어 장비라고 해서 생산 수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장비도 하고 또 도광판이라든지 확산판 같은 또 이제 소재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로 삼성 디스플레이, 중국 BOE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검사 장비도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배터리 3사에 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지분 가치가 상당히 좀 일단 돋보이는데요. HP 솔루션 상장사죠. 를 포함해서 또 이제 HPSP 이제 반도체 어닝링 장비 회사로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두 회사 HPSP의 최대 주주가 현재 사모펀드입니다. 근데 그 사모펀드에 지금 출자를 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HP 솔루션과 HPSP의 최대 주주 이 지분만 따지면 대략 한 1,5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이 한 2,200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상당히 좀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오늘 또 무엇보다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이제 오늘 한 3시 경에 이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투자 조합 해산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해산이 주는 이 부정적 어감 때문에 약간 좀 투매성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HB 테크놀로지는 여러 그 사모펀드에 투자 조합에 지금 많이 좀 출자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해산한 그 조합을 보면은 가장 많은 금액 160억대의 금액을 투자를 했고요. 근데 지난 1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대략 절반 정도를 엑시트를 했고 그에 따라서 46억의 그 이익을 이번에 계상이 됐었는데 아마도 이 해산을 했다는 이유는 남은 절반도 이 2분기 중에 팔지 않았을까. 이게 반도체 관련된 펀드였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주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마도 더 좋은 수익으로 엑시트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해산을 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좀 오해 때문에 오늘 막판에 좀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시간에서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적인데요. 아까도 이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이익이 187억 나왔고요. 그 순이익이 366억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남은 분기 계산을 해보면은 일단 상대적으로 1분기보다 좀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대략 1,000억에 근접할 수 있는 수주기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아직까지 삼성 디스플레이 수주 이전이기 때문에 그 수주까지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숫자라고 본다면은 현재 시가총액 대비 PER 한 2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본업에 대한 성장성도 있는 데다가 HPSP 등의 이런 지분율을 감안했을 때는 자산도 지금 평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제 공시로 인한 해프닝으로 좀 오늘 빠졌고 시간에서는 지금 반응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좀 전략을 보면서 가볼까요? 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최근에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지금 급등을 했다가 좀 꼬리를 좀 음봉을 좀 길게 좀 달아서 조금 이제 천천히 분할 매수의 관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갭을 메워버렸습니다. 오늘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다시 오히려 이제 그 시간이 걸려서 매물 소화를 과정을 걸을 것을 오늘 이렇게 빠르게 어떻게 보면 해소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기본적인 가치를 본다면 충분히 저는 일단 3,5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그래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지금 제가 2,600원 제시해드렸는데 지금 현재가 대비 이제 10% 안 되는 작은 건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는 없을 정도의 그런 주가 위치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볼만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3,5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홍 이사의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이오테크닉스의 라이징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AI 기판단이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 확대를 포인트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음을 라이징 포인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AI 기판의 시장 확대와 하반기 실적 기대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AI 모멘텀이 실적을 우상향으로 좀 끌어갈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우선 그 기판단을 봤을 때 뭐 AI, 챗 GPT 이 부분에서 촉발된 게 HBM 기판단입니다. 이걸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생산을 하는 거고 서버단이 늘수록 이 기판 같은 경우에 매출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주가를 한번 보여줬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판과 관련된 장비 업체 같은 경우를 추려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이 차세대로 기판이 넘어갔을 때 이오테크닉스의 장비가 쓰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좀 AI 단에서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수 있음에 따라서 여러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었는데 실제 이 부분에 수요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장비단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이오테크닉스를 좀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열심히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좀 올라가서 뭐 10만 원 뚫고 좀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얼마까지 보세요? 가깝게는 실적 같은 경우는 깨지는 모습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적을 중심으로 계속 그 이익이 나오는 기업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좀 추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에 매수가는 현재가를 제시해 드립니다. 목표가는 10만 원입니다. 심리적인 가격대,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8만 1,000원입니다. 60일선을 하회하는 주가 수준인데 이 정도 가격을 깬다는 건 아마 실적이 좀 미스가 날 때 이 정도 가격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0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준우 지점장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정겨운 종목 빙그레를 가지고 오셨어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동남아에서는 더 큰 이상 기온으로 굉장히 온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 보면 빙그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해외 쪽 매출 잘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빙가루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실질적 실적 견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여름에 이 좀 이상 기온이란 더위로 인한 모멘텀으로 한번 플레이 해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이상 기후로 알래스카의 빙하가 녹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뭐 빙그레 하면 어떤 제품이 떠오르냐라고 여쭤봤더니 뭐 다들 메로나를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또 어린 친구들은 바나나 우유를 또 좀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시원한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도 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에서 얼마나 좀 빙그레 잘 나가나요? 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혜태 아이스크림 인수를 했고 또 상해랑 미국, 베트남의 연결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들 또 공감하시면 최근 날씨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5월 17일에 강릉에서 낮 최고가 35도, 서울도 낮 최고가 31도였고요. 기상청도 6월달, 7월달 예년보다 더울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15일자 기사를 보면 태국은 50도를 넘었고 미얀마는 43.8도, 인도는 폭염, 이런 사망자로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인이 엘니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엘니뇨 현상이 2016년에 나타났었는데 그때도 역시 여름이 더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곡물, 사료, 비료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흑해 곡물 협정으로 해서 시세를 많이 줬었고 그런 식으로 많이 플레이가 좀 됐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저는 이제 또 다른 수혜주로 생각하는 빙그레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네, 제가 주말에 마트를 좀 가봐도 빙가루 구매 고객이 상당히 많다는 걸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동남아에서 이상 기후로 있어서 빙가루 소비가 확대 중이라는 뉴스가 좀 있었고요. 또 실제로 1분기 때 빙가루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에서 27% 한 370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물론 3분기까지도 이런 실적 견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름철 더위로 인한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도 견인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10% 조정받았다가 어제 오늘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포워드 기준은 11.6배 정도 되는데 과거 4년 평균이 16.7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점장님이 이제 주가가 최근에 올라오면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략 어떻게 좀 볼까요? 네, 그거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랐다는 기준이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되지만 주봉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뭐 약간 살짝 올라온 정도. 이제 예, 돌아서고 예, 있다. 이제 돌아선 정도입니다. 이게 특히 월봉을 보시게 되면 또 쭉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빠졌다가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돌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제 막 모멘텀이 시작됐다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좀 쭉 늘려서 봤을 때 여기 7만 원대 매물대가 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죠. 증권사 평균 목표가도 보면 한 요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여기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를 뚫고 가려면은 정말 공전 히트를 기록하는 상품이 나오거나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견인이 된다고 하면 여기도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보고 한번 우리가 알겠습니다. 접근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고 대응을 해봤을 때는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기 때문에 7만 원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의 HB테크놀로지와 이성웅 이사의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김준우 지점장의 빙그레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들 참고하셔서 차기 주도주들 미리 잘 선점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이성웅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 김준우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공구우먼인데요.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류 전문 업체로 최근 저점을 다지다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5%의 강한 양봉을 연출했었는데요. 시간에서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 종목은 성문전자입니다. 콘덴서의 주 원자재인 금속 증착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전기차 관련주로도 묶이는데요. 오늘은 2% 하락하며 마감했지만 시간에서 긍정적 분위기 보이고 있습니다. 2.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연장되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위 확인하겠습니다. 송원산업입니다.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면서 시간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3.6% 상승하고 있네요. 2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DR텍인데요.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마모 업그레이드 솔루션 로즈엠을 출시해서 시장 영향력을 확대 중이기도 한데요. 오늘 12% 상승하며 고점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68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며 거래량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5%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S넷입니다. 시스템 통합 클라우드 구축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자회사 구더스의 엔비디아 파트너십 체결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9%대 상승, 시간에서도 6%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 에너지 잘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오늘 S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 9%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올랐던 이유는 사실 자회사, 그러니까 그 인성 정보가 이제 비대면 진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비대면 진료 의료 관련주로서 오늘 23% 급등을 하면서 S넷도 오늘 상승세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비디아 관련된 종속 자회사 구더스가 엔비디아와 파트너십 체결 소식과 함께 오늘 시간에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본업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지속적인 좀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최근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이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뒤늦게 AI 관련된 후발주로서 한번 엮이면서 이런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종목보다도 이렇게 부각됐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추가적인 기술적인 상승세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2위 DR텍도 보겠습니다. 최근 동영상 디텍터의 전기차 적용 확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신고가를 기록한 후 탄력이 둔화됐었는데 어제부터 다시 상승세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12% 급등을 했고요. 시간에서도 거래량 급증 중인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시각으로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DR텍 같은 경우는 최근 의료기기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최근에 좀 매출도 수출도 좀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엑스레이 디텍터,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눈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를 의미하는데요. 이 장치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의 검사 장비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또 송유관과 같은 또 이제 정유 회사 쪽에서도 그런 비파기 검사용으로 또 활용될 수 있다. 여러 다방면
기관의 그런 그 시장의 활용도가 좀 생기면서 실적도 상당히 좀 개선되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워낙에 좀 이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실적 개선세 그리고 보다 좀 많은 그런 그 확장되는 그런 이제 시장을 감안해 본다면은 그래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좀 기대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꾸준한 관심 필요합니다. 네, 동영상 디텍터의 전기차 적용이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유효하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기대된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 어떤 키워드에 중점 두고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예, 사실 뭐 최근에는 꾸준하게 그 흐름을 가져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과거의 2차 전지처럼 그런 움직임을 잘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은 오늘 주요 장비 업체들은 좀 조정받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을 때 좀 관심을 좀 뒀다가 어느 정도 좀 반등 시 좀 매도하는 이런 좀 스윙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 밖에도 뭐 2차 전지도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 전지도 그동안 오랜 수혜를 딛고 뭐 SK I 테크놀로지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좀 개선된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도 일단 관심 있게 보고 IT 이런 종목도 같이 좀 움직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 2차 전지 등 주요 섹터의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자는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별 베스트 전략 짜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일제히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디폴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 훈풍이 불어왔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특히 항생지수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장 시작부터 강하게 올라왔던 항생지수, 장중 한때 4%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3.8%로 거래 이어갑니다. 상해 종합지수 역시 0.7% 빨간불로 마감했고 선전지수도 1.5%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디폴트 우려 해소와 6월 금리 동결 전망에 위험을 선호하는 심리가 개선되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 급등했습니다. 오늘 중국장에서는 최근 부진한 흐름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사슬이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리튬 가격 상승과 준수했던 5월 자동차 판매량, 여기에 신에너지 자동차 업계의 해외 시장 점유율 상승 기대감이 두루두루 반영된 덕분입니다. 유럽 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유럽 증시는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 등의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독일 닥스 지수는 0.6% 상승 출발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독일의 4월 수출입 지표와 무역 수지가 발표되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개장 상황도 알아봅니다. 어제 빨간불로 마감한 까끄, 오늘도 0.7% 상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6월의 첫 시작부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민간 고용 지표 등이 발표되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